자,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제가 이 문재인 좌파 정권 5년 동안에 비겁한 자들 참 많이 봤습니다. 우파였던 자들 중에서도 비겁한 자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사악한 자들도 참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정말 비겁하고 정말 사악한 것이 결합되어 있는 자, 김명수 같은 자는 제가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명수에 필적할 만한 자는 누가 있을까? 문재인 정도 아닐까? 문재인, 이재명 정도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명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김명수, 대법관도 지내지 않은 자가 대법원장에 덜렁 지명이 됐어요. 춘천 지법원장 하던 이 김명수가 덜렁 덜컥 대법원장에 지명이 됐어요. 청문 준비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는 대법원으로 출근할 때 버스 타고 출근했어요. 이자 평소에 버스라고 하는 것은 전혀 타보지 않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 나타난 첫날 그 어색한 쇼로 시작한 게 이 김명수입니다. 이자가 대법원장이 됐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대법원 관사 리모델링 한 겁니다. 국회에서 원래 대법원이 요청한 한 14억을 그건 너무 많다. 관사 리모델링 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드냐 하고 한 10억 조금 안 되는 돈으로 깎았는데 이자가 편법을 써가지고 19억인가로 늘렸어요. 그 중에 한 8억은 관사 외부에 이태리 대리석으로 삐까뻔쩍하게 꾸민 데 썼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16억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지출한 금액 중 8억 원은 수입, 석재, 외관공사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호화공간이죠. 이번에 이 대통령실 꾸미고 대통령 그 관저 외교부 장관 관저를 리모델링 했잖아요. 그거 예비비 지출도 제대로 안 되게끔 제안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렇게 호화롭게 꾸미지 못했어요. 꾸밀 필요도 없었죠. 근데 김명수라는 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이 공간을 꾸밀 때 김명수가 우리 손주들 와서 놀아야 되니까 그 모래 놀이할 수 있는 공간도 좀 꾸미고 좋은 모래도 좀 갖다 놓고 그네도 좀 설치하라. 그래서 공간에 그네와 모래사장이 만들어졌다고 하죠. 제정신이 아닌 자예요. 그냥 손주들만 잠깐 와서 놀은 게 아니에요. 아예 현직 판사인 아들, 그리고 변호사인 며느리, 그러니까 아예 들어와 살았어요, 같이. 들어와 살면서 돈 한 푼 내지 않고 살았죠. 살면서 남는 전세금인지 뭔지 그 돈 갖고서 아파트 투기했을 겁니다, 이자들. 이 김명수의 아들은 결혼한 후에는 그 장인 소유 아파트에 살다가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된 후에는 공간으로 전입신고를 아예 해버렸어요. 그리고 2019년 9월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곳을 비웠으니까 뭔가 돈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2017년 9월에는 시가 10억 원이 넘는
서울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됐어요. 당첨되고 4개월 후에 2018년 1월에 지 아버지가 사는 공간으로 들어가서 살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 아들 부부가 공간에 들어가서 살게 됨으로써 절약하게 된 돈, 이 돈을 이자들이 재건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서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뭐 잔금 내고 하잖아요. 중도금 등으로 사용했다면, 그러면 김명수는 아들 부부의 재산 증식을 위해 공간살이를 하게 한 거가 되는 거죠. 이게 김우기 혐의의 관사테크하고 전형적으로 똑같은 얌생이 짓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주들 놀아야 된다고 그네도 만들어라, 모래사장도 만들어라. 거기에다 더해서 이 며느리가, 공간에 같이 살고 있었던 며느리가 한진 칼입니다. 칼. 한진 법무팀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땅콩 회항 사건, 참 지금 생각해도 참 황당한 사건이죠. 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조현아라는 이 대한항공 부사장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대법원까지 갔는데 집행유예가 선고됐어요. 그게 며느리가 법무팀이었기 때문에 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만으로도 의심을 살만 하죠. 합리적 의심이 제기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집행유예를 선고한 직후에 대법원장 관사에서 한진 법무팀하고 만찬을 같이 했습니다. 이것들은 뭐 정말 겁대가리가 없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이런 걸 모를 줄 아나 봐. 자, 한진 법무팀 입장에서는 대법원장의 며느리가 법무팀에 있어요. 그리고 그 오너 일가인 조연아가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마침내 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가 나오면서 집행유예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직후에 대법원장 공간에서 한진 법무팀, 며느리가 포함된 한진 법무팀과 만찬이 이루어졌어요. 이 자들이 빈손으로 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빈손으로 맨송맨송 가서 대접만 받았을까요? 누가 슈퍼갑이고 누가 을인데. 저는 빈손으로 갔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조사해야 됩니다. 지금 밝혀진 것으로는 조연아한테 집행유예를 선고한 직후에 공간에서 만찬을 열고 그 한진 법무팀으로부터 항공기 모형 등 금품을 수수해서 뇌물죄에 해당된다고 지금 고발이 되어 있는데, 또 금품을 수수한, 항공기 모형 등 금품을 수수한 자가 김명수가 아니라 그 배우자라 하더라도 부부가 경제공동체이므로 김명수의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한다고 이렇게 고발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만찬을 허락한 자가, 김명수는 만찬에 직접 참석을 안 했더라도 이 김명수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 만약 김명수가 만찬을 허락했다면 공간 관리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돼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된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당시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대법원장 공간에 대법원장이 모르게 어떻게 만찬을 합니까? 그 한진 팀이 누구나 그 한진의 뭐 이런저런 관계로 초청을 받거나 하면 그 기념품 주는 그 항공기 모형 하나 달랑 들고 갔다? 여러분 그거 정말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조사가 엄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비겁하면서 가장 사악한 아주 가증스러운 김명수입니다. 이자가 대법원장으로 있으면서 했던 모든 일들은 그야말로 사법 역사의 치욕으로 남을 겁니다. 지금 당장 황정수란 자가 일개 판사 나부랑이가 국민의힘의 목줄을 흔들고 있잖아요. 이준석이랑 짬짬이가 있었는지 어쨌는지. 그런 자를 전진 배치해 놓은 거가 김명수입니다. 조국이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 번번이 기각시킨 영장 전담 판사를 전진 배치시켜 놓는 것이 김명수입니다. 이자가 갖고 있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인사권을 가지고 가장 가증스러운 범죄들을 해왔어요. 네, 김명수 우리 사법부의 치욕이고 최악의 이 대법원장으로 역사에 남게 될 이 김명수에 대해서 임기가 아마 1년 정도 남아있는 모양인데 지금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서울지검 형사 1부가 이 임성근 부장판사 사건 관련해서 이 수사를 재개했다는 이 소식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좌파들이 적폐판사로 딱 규정을 해서 탄핵하겠다고 협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임성근 부장판사는 당시에 담낭 제거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건강이 극히 안 좋아서 뭐 좌파들이 탄핵한다고 겁나서가 아니고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는데 그때 김명수가 뭐라 그랬냐. 야, 너 지금 사표 제출하면 저쪽에 더불어민주당이 널 탄핵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뭐 그걸 다 내가 뒤집어 써야 되잖아. 너 사표 내가 수리 못해. 넌 탄핵 당해야 돼. 이랬거든요. 임성근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장을 했어요. 내가 사표를 내려고 했는데 탄핵 당해야 된다면서 사표 수리를 안 하더라. 그러자 김명수가 나 그런 발언 한 것 없. 나 그런 발언 한 적 없다고 펄쩍펄쩍 뛰었어요. 임성근이 녹취록을 딱 공개했습니다. 그 다음 날 임성근과 김명수의 대화 녹취록을 딱 공개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김명수가 했다는 것이 백일화에 드러났어요. 그래서 마땅히 수리해줘야 할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좌파 눈치 보느라고 시범 케이스로 탄핵시켜야 된다고 사실상 좌파들한테 동조해서 직권을 남용해서 수리를 안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고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자가 저지른 범죄는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덮여져 있을 뿐이죠. 아예 저는 국민의힘 김명수 TF 구성해서 지금 조사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도 김명수 수사 TF 구성해서 제대로 수사자료 챙기고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비겁하고 가장 사악한 저 김명수 저자를 심판해야 대한민국 사법이 바로 선다. 오늘 칼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